영화의 어떤 미끼? 떡밥? 좀 소름이 좀 끼쳤어요. 청산가리에 6,000배라고 또 거기다 보고도 약 1,000여 마리나 구입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망한 채널이라 제 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제가 원래 책상에서 항상 앉아서 했는데 좀 편안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좀 바닥에 앉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더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영화 속 식물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맞나요? 이번에 이야기할 영화는 조선 명탕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조선 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입니다.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 영화는요, 주인공이 불멸의 이순신 아시죠?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거기 나왔던 주인공 김명민 씨가 이제 조선 명탐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한객주 역으로 한지민 씨 아시죠? 이 영화에서요, 한지민 씨가 엄청 섹시하게 나옵니다. 남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장르는 글쎄요, 되게 많이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코믹, 미스터리, 퓨전, 사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믹, 미스터리, 퓨전, 사극. 네. 영화 제목에 보시면은 각시투구꽃의 비밀이라고 좀 거창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영화를 보면요, 각시투구꽃이 그렇게 영화에 큰 어떤 뭐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좋게 말하면 맥거핀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영화의 어떤 미끼? 떡밥? 뭐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맥거핀 효과라는 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영화상에서 되게 중요한 것처럼 등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줄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화적 장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요 각시투구꽃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이제 나오지만 정작 보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맥거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 각시투구꽃이라는 식물이 되게 여러 번 뉴스에 오르내린 적이 있는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식물이라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뭐 당연히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먼저 우선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배경은 정조 16년이에요. 정조. 태종대세문단세 예선년 중 임명성 광인요양 숙경영 정조. 그때 이제 공납비리를 숨기려는 관료들의 그 음모를 정조가 조선 명탐정에게 그 음모 세력의 배후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공납이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조선시대에 그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잖아요. 조세, 공납, 역. 이 중에서 공납은 그 지역에 이제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세금 제도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비리가 많았던 게 공납이라고 알고 있어요.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세금의 형태였죠. 어쨌든 수사 첫날부터 자객의 습격을 받게 된 조선 명탐정은 궤장수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건에 연관된 시신에게서 발견한 대침, 좀 큰 긴 침이죠. 대침과 그 시체에서 발견된 각시투구꽃 두드러기 자국을 발견하고서 그 각시투구꽃의 주산지인 적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적성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파주라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파주에 사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가면은 각시투구꽃이 있을까요? 옆에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중부, 북부 지방의 깊은 산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좀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고산지나 북한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꽃은 9월, 10월에 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되게 꽃 모양이 새초롬하고 되게 귀엽게 생겼죠? 꽃의 모양을 잘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투구를 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투구꽃이라는 이름이 붙인 것 같고요. 각시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각시가 뭐 시집간 새색시 그 각시가 아니라요. 보통 꽃 이름에 각시가 붙어 있으면 작다는 그런 뜻의 각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귀여운 식물이 옛날부터 사약의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장희빈. 장희빈이 죽을 때 마셨던 그 사약에도 이 각시투구꽃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독성이 강한가 봐요. 어쨌든 옛날부터 살인도구로 쓸 정도로 독성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부족은 이 식물의 독을 그 화살촉에 발라서 사냥할 때 썼다고도 해요. 이 투구꽃은 꽃, 줄기, 뿌리까지 독이 다 있는데요. 특히 뿌리의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다른 영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서편제 아시죠? 임거택 감독의 서편제. 거기 여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 여주인공 오빠가 동생의 소리에 한을 더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때 그 먹인 그 약이 각시투구꽃 달인물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오빠 맞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게 뉴스에도 등장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이 꽃이 실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되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더라고요. 저도 좀 알아보면서 좀 소름이 좀 끼쳤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986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일본에서. 당시 하나로 약 20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와, 20억이면 거의 30년 전이니까 지금 한 몇 배겠죠. 그 정도로 엄청 큰 금액이네. 사건의 시작이 30대 젊은 여자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여자분은 당시에 자기 친구들하고 또 남편하고 같이 여행을 하던 중이었었어요. 근데 여행 도중에 자기 남편은 일 때문에 여행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좀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남편하고 헤어진 후 약 1시간 40분 후에 이 아내가 구역질하고 구토하고 마비를 호소하면서 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얼마 후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판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 급성 심근경색인지라 부검을 하게 되는데요. 심장에 우려혈 말고는 뭐 큰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검을 맡았던 교수가 조금 이상함을 느끼고 그 혈액의 샘플을 보관하게 돼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남편에게는 전 부인이 2명이 더 있었는데요. 그 부인 둘 다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도 태연했다는 거예요. 또 아내 앞으로 된 이제 본인 앞으로 되는 거겠죠. 이제 거액의 보험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은 아내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액에서 아코니틴이라는 독이 검출되게 됩니다. 이 오늘 진짜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요. 이 아코니틴이라는 독은 투구꽃에서 추출되는 독이거든요. 평소에도 남편은 아내한테 이상한 알약을 종종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주장이 만약에 내가 그 투구꽃 그 약을 먹였다면은 바로 죽었을 텐데 부인은 자기하고 헤어진 뒤에 1시간 40분이나 지나고 나서 그 증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를 주장하게 돼요. 여기서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질 뻔했지만 여기저기 많은 제보들과 그리고 그 교수의 끈질긴 추적 덕분에 남편이 범인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아니, 이 남편이 글쎄 범행 2년 전부터 투구꽃을 대량으로 구매했었고요. 쥐도 100여 마리나 구매했었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 보고도 약 1000여 마리나 구입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진짜 놀랄만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투구꽃을 먹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1시간 40분이나 돼서야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독 안에 보고독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량작용이라고 아시나요? 두 약이 있을 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그 약을 먹으면 서로의 효과를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투구꽃의 아코니틴과 보고독의 테트로도톡신 있죠. 그게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서로의 효과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량작용으로 인해서 효과가 지연됐던 거예요. 근데 왜 남편은 투구꽃, 보고독, 쥐를 왜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했었을까요? 되게 소름 끼쳐요. 자기 이제 본인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쥐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지연될까? 얼마 만에 죽을까? 이걸 계속 실험했겠죠. 쥐를 상대로. 무슨 과학자인 줄 알겠어요. 이 정도 정성이면 노벨상도 타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투구꽃 관련 사건들이 몇 있는데요. 한 여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여성한테 협죽도 달인물하고 투구꽃 달인물을 먹이기 위해서 죽인 혐의를 받고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협죽도라는 식물이 청산가리의 6,000배라고 해요. 그 독성이 어마어마하죠. 네, 협죽도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되게 꽃이 제라늄 꽃 같이 되게 예뻐요. 근데 그 꽃잎이나 잎도 함부로 만지면 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2011년에는 지리산으로 등산을 갔던 등산객들이 그 나물 있죠. 그게 나물인 줄 알고 뜯어먹고 구토랑 시력장애를 호소받고 치료받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봄에 일반인들은 산나물하고 독초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어린 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뜯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해산이나 국립공원에서는 산나물 뜯는 거는 불법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산속에서 각시투구꽃을 보시면 만지지는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각시투구꽃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영화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아까 각시투구꽃이 있는 적성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곳에서 시체에 쓰이는 그 대침이 청나라 자객들이 쓰는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적성의 한객주만이 들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객주가 한지민 씨예요. 그리고 각시투구꽃 농장을 일군 사람은 임판서의 조카 며느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임판서는 그 공납비리와 연관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조카 며느리도 한지민 씨로 나와요. 사실 김씨 부인과 그 남편은 천주교도였는데요. 당시 정조시대 때 아시지만 천주교도들 되게 박해를 많이 했죠. 김씨 부인은 그런 노비들에게 농기구도 만들어주고 같이 이제 각시투구꽃 농장을 일구면서 모두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남편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아무래도 그런 위협을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얘기하면 완전히 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그 내용은 각시투구꽃이 주제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산속에서 각시투구꽃을 보신다면 눈으로만 봐주시는 게 좋겠죠. 영화에서도 꽃을 만진 손으로 이제 막 눈 비비고 얼굴을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각시투구꽃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작년에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었거든요. 지금 올해째로 2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따로 방송을 이제 찍었었어요. 그에 관련해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 변함없이 꾸준히 방송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근데 방송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강제 비밀 방송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그냥 한마디로 망한 채널이란 얘기입니다. 괜히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그만뒀겠죠. 보통 이러면 나중에 뭐 2년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찍으면 성공해서 막 그땐 이랬죠 저랬죠 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저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작년하고. 참 한결같죠. 지주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 방송 항상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봐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 덕입니다.
맞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뭐 어떡해요. 앞으로도 좋아서 하는 방송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 코믹, 미스터리, 다시 또 꼬이기 시작하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투구꽃의 아코니틴과 보고독의 테트로도톡신 그러면요